지금 또 하나가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으로 면직이 됐는데요. 이진숙 위원장과 과방위 민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왜 정무직은 면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구멍이 많은 치즈 입법입니다. 치즈 법령이고 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았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표적 입법이다. 본인을 몰아내기 위한 조처다.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귀성 선물 입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이진숙 위원장의 반응에 예.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자아가 비대하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오던데 너무 본인 위주로 이 법안이 처리됐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예. 방통위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바뀔 때 미디어라는 부분이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이런 유료 방송들, 홈쇼핑이나 유선 방송들이 가기정통부에서 재승인이나 여러 이슈를 그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 현장에선 있었고 이게 왜 방통위의 정부 방침과는 다른 거냐, 이 결을 하나로 맞춰달라는 또 현장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거고 또 지난 정부 내내 목격했던 부분들은 방통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이 사실상 당시의 여권 추천 몫이었는데 이게 과반도 되지 않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한 아주 중징계를 줄줄이 의결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도 이사를 교체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행을 했습니다. 법원에 번번이 제동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의 이 법원이 이런 부분을 용인하지 않는구나 하고 비용을 아끼고 다시는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어야 되는데 변호사 보수가 추가로 들든 안 들든 이게 다 국민 혈세인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이 두 축으로 지금까지는 상임위원으로만 방통위원이 구성돼 있었지만 7명으로 하고 최소의 회의가 열리기 위한 개시 요건을 4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이 법안에 담겼던 겁니다. 네.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한 어떤 바로잡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이 나만 왜 이 승계가 되지 않느냐. 정무직 공무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건 이른바 어공이라고 해서 정권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어떤 그 역할도 사실상 정권이 교체되면 마치는 게 맞죠. 이진숙 위원장 떳떳하게 그런 방통위원장 계속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배임과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방통위원장에 있을 때 탄핵이 돼서 직무집행은 정지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을 지탄하고 보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그 호칭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그 어느 매체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방송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위원장이 그런 언사를 입에 담았는데 본인이 이 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치 공세다. 그런 판단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 너무 이 법안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정무직 공무원의 특성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자동 승계되지만은 본인은 왜 이렇게 제외되고 면직 처리가 되느냐. 그것이 정무직이라는 이유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 근거가 없다. 지금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이랑 여당에서는 예. 개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검찰개혁 이런 것들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실상은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왜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이진숙 위원장이 내려와야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면서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유료방송 이 부분만 기능이 약간 추가가 된 거예요. OTT 부분도 가져온다고 했다가 결국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여가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하고 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로 뭐 재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다 인원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정무직 딱 한 명, 그러니까 정무직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무직이 이진숙 위원장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축출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뭐 국무회의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휴가 반려하면서 참 사람 민망하게 만들었지만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법안이라는 형태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방송 장악의 의도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 회기에 이미 방송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방송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우리 KBS라든지 YTN, 연합뉴스TV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이제 임원진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진숙 위원장도 본인에 대한 축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가처분 하겠다라고 하는데 KBS 현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도에 있어서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나가야 되는 이유, 3개월 안에 이 언론사의 사장들이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그 쟁점은 네.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그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네. 이 법률이 그 부칙,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문제 삼겠다고 하는 건 정무직 공무원의 승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칙을 만든 그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해당 조항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침해를 최소화했는지 등을 좀 따지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은 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는 새 정부 기관이 발족을 하는 거예요. 역대 정부 모두 정부 조직을 어느 정도 정권을 잡게 되면은 좀 수정하거나 개편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같은 원인이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그러면 새 정부기관이 출범할 때 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 승계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입법권자의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이게 정부기관이 새로 발족하니까 종전에 방통위 소속의 공무원들은 일부만 승계가 되고 나머지들은 뭐 이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침해가 상당한 건데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관직의 정무직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있고 나머지 그 한 분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그대로 그 지위가 승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침해도 최소화하라는 어떤 헌법의 가치를 어겼다고 판단받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뭐 비슷한 의견이실지요? 네, 뭐 지금 언론의 자유 네.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이미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라든지 박장범 사장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법안 입법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축출해낸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잘못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자비로 빵 먹어라 그리고 와인도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증거를 하나씩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방통위를 없애버리면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지금 각각의 의원들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자제시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엔 헌법소원이라는 게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지나면 아마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본안 판단은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을 때 지금 정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